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이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걸까요? 오늘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면서 양시장은 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정은 있는 대로 받아왔던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의 반등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과연 이 반등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반짝 급등한 것인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시각각으로 변하는 증시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는 테마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반등장에서 수익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함께 주토피아로 출발해보시죠.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49% 상승하면서 2,400선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2.71% 상승하면서 77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테마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는 저희 주토피아에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공략 가능한 후발주자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주토피아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테마는 전기차 충전인데요.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 그리고 공략 가능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역시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까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3박자를 모두 갖추신 분이고요.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실력 말 그대로 검증이 됐는데요. 지금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가 10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S에너지 65%, 네온테크가 51% 등 나머지 종목들도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3, 4, 5월 이 3개월 동안 3, 4, 5, 6월까지 저희 주토피아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하락장이 이어졌는데요.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또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튼튼히 버텨주다 보니까 반등장에서는 더욱더 기대가 되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시크릿 종목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도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테마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관련된 로드맵입니다. 혼자서 테마를 분석하고 종목까지 알아가기에는 벅찰 것 같은데요. 이 로드맵만 있으면 공략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높아져 갈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자료입니다. 주식 기초자료 17강 이격돼 개념과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기초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차트 기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리니까 1강부터 20강까지 모두 모아보셔서 주식 기초 지침서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테마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주식의 유토피아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월요일장인 만큼 시장이 아주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방송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도 분석해 주실 홍전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너무 빠른 반등이라서 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 또한 이 시장이 좀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월요일 시장까지 강력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미세하게나마 점검해야 될 부분, 그리고 조금 긴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주토피아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의 반등이 나오다 보면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나도 수익을 챙길 시즌이 된 건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저희 주토피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등장이 시작된 것 같은 이 월요일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작이 좋아야 또 끝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점검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진짜 궁금한 게 이제는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좀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가 유의미했던 오늘 하루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조정 멈추고 상승 추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시장인 걸까요? 글쎄요, 지금은 조금 긴장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는 연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지금까지 어떠한 기조를 보였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물가 안정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경기 침체를 감수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키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계속 단행을 해야 되는지 벌써 두 번의 빅스텝이 있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6%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이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밀리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요일 날 너무 빠르게 코스닥 시장이 5% 이상 상승을 네. 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은 이제 그 이거래일 동안 7.7% 정도 지수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짝 가격 조정이 조금 보일 수는 있으나 그 가격 조정 이후에는 상승장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이렇게 상승장을 보였으니 요번 주 수요일 내지 목요일만 조금 고비를 넘긴다면은 요번 달은 상승장을 기대해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만 긴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장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는 무난하게 올라와요. 다만 900포인트를 도달시키냐 도달하지 못하냐의 문제인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까지는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회복을 해줄 것 같고 다만 자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올라가는 도중에 눌림은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코스피 2500선 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 라인에서 한번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번 조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금 주의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뭐 악재들 있죠. 물가,
금리 그리고 뭐 러시아 디폴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충격이 좀 미미할 거예요.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 충격은 굉장히 미미할 거다. 왜냐?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금리 인상의 목적이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우선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악재로 인식하는 과정을 지나서 물가를 잡기 위한 오히려 그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심 회복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는, 즉 물가가 다시 점차 전월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투심 악화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키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제 말은 물가 안정이 되냐 안 되냐가 시장의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금리 인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면은 그거는 추가 악재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리고 연말까지 나오는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충분히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의 고비만 넘기게 되면 물가가 잡힌다면 상승으로 분명히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반기에는요. 좀 더 상승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점일 때 공략할 수 있는 테마나 종목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자료나 또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면서 나누는 정보 이야기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위안도 받아보시고요. 또 실제로 수익 내보시면서 더욱더 주식의 유토피아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점검을 좀 해봤고요. 최근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장 이렇게 바라볼 때 상승률 상위 종목에 유난히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종목을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많이 쉬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홍전 전문가님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팁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단발성 재료인가 아니면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재료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은 다 단발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임상 관련된 거는 거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의 정말 팩트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공략 팁이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는 세력들이 자주 건드는 테마의 섹터예요. 네. 그러니까 세력의 심리를 읽는 게 꿀팁이겠죠. 예, 운전수 마음입니다. 제약주는 그냥 운전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세력의 심리를 잘 읽어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홍전 전문가님에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단발성 이슈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팁을 하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하나 더 네. 주세요. 제약 섹터는요 하나의 섹터로 마치 테마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이다. 그렇죠. 네. 제약은 대부분 개별로 많이 움직여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거죠? 들어서 전염병 같은 네네. 코로나나 코로나19, 원숭이 두창이나 뭐 이런 것들은 테마로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특수성을 띄었을 때 테마로 움직이고 대부분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 개별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사람 쪽에 속하는 제약바이오가 있고 네. 동물 쪽에 속하는 또 제약바이오가 그렇죠. 있어요. 그럼 동물 테마는 대부분 또 하나의 이슈로 움직이죠. 네. 뭐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네, 그렇네요. 조류 독감. 그렇죠. 네. 이건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성을 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철마다 돌아오는 전염병이 없잖아요. 그죠? 철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우리가 감기를 전염병으로 인식하진 않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 쪽에서 봤을 때는.
꿀팁이죠. 네. 그럼 동물 쪽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움직일까?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되면 찾아오고, 맞아요. 구제역 때 되면 찾아오죠. 네. 조류독감 때 되면 찾아오죠. 네. 그 기간이 한두 달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선침해가 가능하겠죠. 그죠? 안 올라가면 그만이고, 네. 올라가면은 좋은 좋고. 거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공략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나눠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뭔가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됐던 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질문 남겨주시면 홍전 전문가님이 친절히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고요. 또 저희가 장 전이나 장 중이나 장 후나 관심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 잘 따라만 오신다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토피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테마 이슈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테마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이제 해외 일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은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죠. 나토 회의에서 정상회담에서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원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AI라든가 네.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을 좀 어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늘 원전주들이 조금 반짝이었거든요. 나토 회의에서 이제 50조 규모의 합동 그 원전 세일즈가 이제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규모라고 한다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수주가 좀 더뎠는데 다시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수주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MR이라든가 소형 원전에 대한 그 글로벌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 경쟁력 있는 수주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네. 경쟁력 있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시면요. 우선은 여기 이제 나토 회의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국가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 수주 마케팅에 동참을 해준다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BH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예전에 해체 관련주로도 엮였다가 다시 이제 원전 그 기술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150만 주 정도, 거래대금 89억 정도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우선은 등락률이 좀 괜찮았었어요. 17%씩이나 오늘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진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죠. 우진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진은 오늘 470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500억, 58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14%의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지금 원전 협력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원전주들의 특징을 딱 봤을 때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상승 추세로 잘 편입이 돼 있어서 네. 추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물론 우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차트이긴 하지만 일봉상으로 현재 이 윗골이 달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윗골이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신고가를 세웠을 당시죠. 신고가를 세웠을 당시인데 여기 위에 라인에는 전혀 저항 매물대가 지금 없습니다. 네. 최근 2년 내 안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탄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로 14,000원부터 15,000원까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됩니다. 여기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추가 상승의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우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쁜 차트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전기술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도 많이 아래로 꺾였고 네. 추세가 조금 하방 추세로 지금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쳐다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기술력도 좀 이렇게 있는 그러면서도 좀 우량주인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원전 관련주는 좀 우량주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량주이면서 기술 강 기술도 기업, 좋고. 네, 기술 강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매출도 잘 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 같은 부분도 절대 뒤처지는 글로벌적으로 뒤처지는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상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이쁜 차트를 갖고 있고 특히 제가 저번 주에 그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 차트 상으로 보면요. 굉장히 스무스한 흐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때 고점 19,950원을 찍고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쭉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수급이 발생됐는데 수급이 발생된 지점을 보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급이 발생된 지점을 보면은 요 라인이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요 라인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죠. 자, 그럼 시청자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상승, 이 신고가를 만들어냈을 당시에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네모박스를 딱 쳐드리자면은 여기죠. 네. 그죠? 자, 그러면 겹치는 딱 라인이 있죠.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겹치는 라인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종목에 지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 8,000원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면은 이 종목은 점점 그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겠네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평균 매집 단가만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완전 바닥에 살 필요는 없어요. 한 9,000원대만 평균 단가를 맞춰놓으면은 여기 올라가는 부분들 있죠.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부분만 먹고 나와도 40%에서 50% 정도의 수익은 더 거뜬하게 챙기는 이런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기에 까다롭다고 한다면은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자세한 전략도 굉장히 심플하게 잡아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전주를 조금 앞으로 향후에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원전주는 지금 대체 불가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원전주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전망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늘 에너토크를 보니까 차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해서 운용을 해보고 싶다. 나도 한 40~50%대의 수익을 한번 원전주로 챙겨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신기계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제가 저점에 잡아서 거의 뭐 200%, 300%, 맞습니다. 100% 이렇게 네.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죠. 원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토크 같은 종목 아직까지 못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숨겨진 후발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종목 놓치지 말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에너토크 같이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홍주원 전문가님이 정말 원전주에 대해서 여러 번 점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이슈 모멘텀을 받아서 더욱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몇 개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잘 메모하셨나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 로드맵도 보내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안에서도 굉장히 섹터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고 종목들도 볼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좀 기술을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면서 후속주 몇 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저희 로드맵도 보내드리니까요. 여기에서 공략 가능한 후속주에 대해서 특징들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 종목은 내가 혼자서 도전해봐도 좋겠다. 아니면 홍전 전문가님의 또 픽이 여기 있었구나 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전주 여러 번 말씀하신 만큼 정말 강력한 상승 타이밍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테마는 전기차 충전소 이슈인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노란톡방 안에서 주말인 일요일에 다음날 상승 가능한 테마로 홍정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주말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또 저렇게 종목들을 꼽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Y2솔루션, LG엘로비전 이런 종목들이 15%가량 상승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잡아내는지 정말 대단한데요.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일요일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테마로 딱 소개를 해주셨는지. 주말에도 잠 안 자고 공부하시면 되죠. 아, 네. 네. 근데 어떻게 바로 월요일에 상승할 테마를 이렇게 알려주신 건지 너무 신기해요. 주식은 이슈 따라가죠. 네. 이슈만 먼저 체크를 해서 이 이슈가 시장에 먹힐 이슈인가 아닌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주말에도 쉬면 안 되겠네요. 주말엔 전 노란톡방 안 봤는데. 네. 주말에는 쉬는 날이 아니라 공부하는 날이죠. 네네.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슈 좀 세상- 알려주세요. 저 못 네, 봐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노력을 해야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자, 우선 이제 LG전자가요. 요번에 그 뭐 GS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함께 합작으로 그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애플망고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그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본격 진출의 신호탄을 좀 알리는 이슈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아주 먹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에 좀 전기차 충전소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전에도 2차 전지 관련 강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또 홈스쿨링에서 강의를 해드린 것 중에 네. 2차 전지 관련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서도 제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강의를 해드릴 때 뭐를 집중해 보자 그랬죠? 충전기라든가 충전 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 집중해 보자 그랬죠. 이제 신호탄을 좀 알리는 계기가 요번에 LG전자에서 좀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자, 그럼 시청자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성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정유 업체들이라고 하는 네. 그죠? 뭐 GS라든가 GS가 왜 충전소 사업에 같이 LG랑 진출했을까요? 주유소 때문인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많겠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정유 업체들 또한 이쪽 사업에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뭐 삼성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전기차 충전 사업 같은 경우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 카테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충전 시설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기업이 이렇게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제 앞으로 보급화를 시키기 위한 전기차를 보급화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은 충전소가 많아야 된다. 이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너도 나도 빨리 진출하려고 지금 어찌됐건 뭐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LG전자에서 요번에 요거를 먼저 터뜨렸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은 2차 전지가 요즘 많이 이제 조금 대세죠. 지금 뭐 재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오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계속 이제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네. 안 좋아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시장 하락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테마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 테마가 움직일 때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충전소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식상하다 그러면 충전소 쪽으로 투자를 해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뭐 아시다시피 LG 헬로비전까지도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네. LG 그룹 계열사라는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Y2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동전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꽤나 이제 뭐 급등이 나왔죠. 장중 네. 상한가까지 갔고 이거 이외에도 충전소 관련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출발이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충전소 관련주들 중에서도 세부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부 카테고리. 그러니까 무조건 충전소만 설치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솔루션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기술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기술까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로드맵이에요, 시청자분들. 이게 전기차 충전소 안에 들어가는 세부 카테고리의 관련주들입니다.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관련주 안에서 제가 유독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결국 폭등을 해줍니다. 네. 결국 폭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로드맵도 받아보고 그리고 홍주원 소장이 눈여겨보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 특별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들어오셔서 이런 거 공부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주말에도 그런 이슈들이 쉬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계속 다뤄드리고 있고 시황 정보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만 하시면은 수익을 아주 쉽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통 메신저 오늘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먹이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홍전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이 로드맵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와 함께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종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또 특징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보시면 홍전 전문가님의 픽까지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서 고퀄리티 자료로 함께 공부를 해보셔야겠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로드맵 자료도 보내드리고 종목들도 알아가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관심 있는 테마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홍전 전문가님이 일요일에 이 전기차 충전소 이슈와 더불어서 두 가지 정도의 관심 테마를 더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테마가 무엇인지, 종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취매하고 전략들도 챙겨갈 수 있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말에도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만 들어오시면 따로 방송 찾아보시거나 힘들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방송 노란톡방 안에서 이뤄지는 내용 하나로 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는 약간 이제 테마가 좁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도 조금 추려진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종목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뭐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인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처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몇 번씩이나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왜? 시기상조라고 느꼈기 때문인 거죠. 전기차 보급도 아직 제대로 안 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몇 마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다? 충전소다. 맞아요.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죠. 자,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보고 가야 될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괜히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도 무슨 제약 이야기를 했는데 쓸데없는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또 제약 뭐 움직인다 해서 뭐 눈을 돌리고 그러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만 가자고 제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 드린 부분이 딱 하나예요. 주식은 확률이다. 확률. 확률만 높이면은 우리는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한마디로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식은요. 0%에서 시작이 됩니다. 0%. 0%라는 게 뭐예요? 확률입니다.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0%에 두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 0%에서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50%까지 올리고 70%까지 올리고 80%까지 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승률을 어떻게 올릴까요? 그 확률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방송을 보고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걸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종목 하나를 사더라도 2번의 고민, 3번의 고민, 4번의 고민을 거쳐서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3번의 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임상이라는 게 1상, 2상, 3상 그 이후에도 3단계를 더 거쳐야지 시중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약품입니다. 약품. 시중에.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임상, 2상, 3상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전에 제약주들이 시장에서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 때문에 사람들이 제약주에 대한 환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00년, 50년을 본다고 한다면 제약주는 아주 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줄기세포라든가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유전자 검체라든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50년 이후에 주식을 할까요? 그죠?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예요? 당장의 트렌드. 당장의 트렌드는 뭐죠? 시장의 트렌드는 로봇, 자율주행, 2차 전지, 전기차 충전소, 원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 그런 것들만 지금 당장 공략해도 여러분들은 수익 보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공략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할 때 집중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좀 추려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지금도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이 상승장이 상승장 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 내 종목이 안 오르니까.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트렌드를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습득해서 제대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노란통 메신저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매력적인 테마나 종목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급등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전기차 충전소 로드맵 경쟁력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도 강조가 되긴 했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에 약간의 상승이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공략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로드맵도 받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공략해볼 알짜를 가져다 줄 종목은 무엇인지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마 2가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저희도 힘입고 더욱더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같이 힌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인지 초성 힌트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시옷, 지읒, 기역, 이응.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토피아를 또
많이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초성만 보시고 유추가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이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성을 가진 이 종목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우선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일단 건설 중장비 업체예요. 어. 그리고 일단 지금 테마는 우크라 재건 테마인데 앞으로 엮일 수 있는 테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설 정책까지 같이 엮일 수가 있다는 것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우크라 재건과 건설 정책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 가지 테마로만 엮여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거든요. 저희 시크릿 종목 중에 우린 PTS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107%라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크릿 종목도 궁금하시죠?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하실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맞춰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오셔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재료나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우크라가 이제 유럽에 EU의 우크라 후보국 지위를 승인을 해줬어요. EU 정상들이 이제 23일에서 24일 회의를 거쳐서 우크라를 후보국 지위를 결정을 했다라고 좀 밝혔죠. 약 이제 90억 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2조 2,538억 원 정도의 금융 지원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확정이 되면은 우크라 재건 관련들이 강한 좀 슈팅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 같은 경우는 10년 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고 금융 지원에 대한 이자는 유럽 EU 연합의 예산에서 충당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의 재건 관련 지원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좀 살펴볼게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EU 후보국 승인으로 재건 관련 해서 적극적인 지원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필은 안 하고 있어요. 발표도 안 나오고 있죠. 네. 잘 가지고 있는 거겠죠, 카드를.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주, 물론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나올까요? 이제 그 시기가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정부 정책주들 이제 강력하게 움직여줄 타이밍이 곧 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믿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주거든요. 부동산 정책, 건설 정책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올해부터 좀 본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수익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좋고 재료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줍줍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이런 장에서 줍줍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주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맞춰주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맞춰보셔도 좋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이 건설, 부동산 정책 테마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도 상승해 줄 수 있는 테마입니다. 정말 많은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폭도
수익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또 가지고 계신 만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얼른 들어오셔서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 방송 보시면서 들어와 주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까지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등이 살짝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잖아요. 이 종목의 차트는 어떨지 궁금해요. 뭐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99% 종목들이 다 빠져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뭐 사실 주가상으로 보면은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살 수 있는 위치죠. 예, 싸게 잘 살 수 있는 위치고 뭐 사실 시장 지수가 빠지는데 뭐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빠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산중공업과 죄송합니다. 네. 이거 네, 나왔네요. 아이고. 예. 네, 요 이렇게 종목, 또 예. 흘려주시다니요. 요 종목, 예. 정말 허무하네. 실수가 허무하네요. 나왔네요. 네. 예.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지수의 영향으로 좀 많이 빠져 있지만 네. 일봉 차트상으로는 지금 사실 좀 전저점까지 이탈이 나오고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어차피 지수 때문에 다 빠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다 물려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지금 일봉 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럼 뭘 봐야 되죠? 주봉 보셔야 돼요, 지금. 오, 지금 네. 주봉 보셔야 되고요. 주봉 자리가 좋네요. 아주 좋죠. 네. 아주 나이스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퍼렇게 물들어 있는 종목들은 주봉 차트를 한번 켜보세요. 주봉 차트. 일봉 차트는 거의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어떤 보조 지표를 일봉상에 대입을 시켜도요. 그 보조 지표들은 지금 다 맞지가 않습니다. 다 빠져 있는데 뭐. 네. 그 의미가 없고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봉 차트에서 정확한 파동의 흐름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가 시작이 됐던 그 지점을 깼는지 안 깼는지 요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상으로 아무리 봐도 사실상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싸게 사는 거겠죠. 지금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좀 다소 일찍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좀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은 조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부담 없이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차트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지금 딱 위치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이미 종목명이 약간 노출이 된 것 같은데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차트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에 정말 홍전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도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미 좀 방송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략 팁이 오늘 이 주토피아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공략 얻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이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시면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물릴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물려도 되는 종목을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좋은 종목은 물려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십시오. 주토피아에서는 좋은 종목만 공개를 해드리니까 오늘도 놓치지 말고 노란통 메신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종목 하나만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지금 계좌 물려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금방 복구할 수 있고요. 또 수익도 금방금방 점프하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모두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